두 번째 주제가 시간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 관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예, 규칙. 제일 중요한 거 안 나왔습니다. 또 뭐 우선순위라든가 짜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 뭐 새벽 시간 많은 얘기를 나오는데 사실 핵심을 짚어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것도 일본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긴 있는데 저도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을 읽고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핵심을 짚어낸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이론이 2시간짜리 있는데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중요한 걸 갖다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에서 핵심은 바로 피터 드로커 교수, 경영학의 아버지죠.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로커 교수님이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 이상 시간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 길을 잃었어. 어딜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전화하잖아요. 나 못 찾아가겠어. 어떻게 가야 돼? 그럼 항상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야? 주변에 뭐가 보여? 간판에 뭐가 보여? 그걸 물어보거든요. 있는 곳을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한 시간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절대로 시간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의 큰 기업체의 회장님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회장님들이 너무너무 바쁘대요. 어떤 사람이 예고 없이 딱 찾아가면 단 5분도 만날 수 없답니다.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바쁜 거고 컨설턴트를 딱 붙여서 24시간을 다 체크해서 한 달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났습니다. 이 회장님들은 중요한 데 쓰는 시간은 불과 30%가 안 되더래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다 썼습니까? 이런 데 썼습니다. 본인이 안 가도 되는 미팅,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연설, 본인이 안 가도 되는 파티에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게 하나 나왔었죠. 어느 학원인데 몰래카메라 한 1000대가 다 나왔어요. 어느 여학생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영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딱 들어오면 맨 뒷자리에 딱 앉아서 책을 갖다 딱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연습장을 깔아놓고 그때부터 만화를 그리더니 하나로 한 시간 내내 만화만 그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한 걸로 알고 있죠. 돈도 냈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 학원 갔다 왔다. 학원 갔다 오면 공부한 거예요 진짜로? 자,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기록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피터 드로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경영자에 대한 조언은 보통 일을 계획하라 로부터 시작한다. 당연한 말처럼 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과를 올린 사람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시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계획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명확하게 파악한 수업에서 출발한다. 이건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피터 드로커가 아니면 생각해서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자, 제가 우연하게 잡은 책인데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보다 한 5년 벌써 먼저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강인선 기자예요. 혹시 아십니까? 조선일보 기자에다가 논설위원까지 갔고요. 아주 워낙 스타 기자 출신이라 우리나라 분들이 아는 분이에요. 자, 강인선 기자의 스펙을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대 워싱턴 특파원.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곳은 다 갔었네요. 그 어렵던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사, 기자 중에서 특파원까지 갔으니까 영어까지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인선 기자가 특파원 시절에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는 바람에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을 뭐라고 불러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케네디 스쿨이라고 부르죠. 근데 케네디 스쿨 갖다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습니다. 왜요?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 공부해서 까지 자신 있었으면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그냥 박살나면서 처절하게 깨지면서 쓴 책이 뭐라고요? 하버드 스타일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강인선 기자가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버드에는 1000개 넘는 강의가 있고 100가지 이상의 과외 활동이 있다. 그런데 하버드 1학년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힌 것이다.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균형 있게 안배할 것을 배워야 한다. 먼저 고등학교 시절에 성공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가장 심한 과제는 책을 읽고 과제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가 알아서 시간 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일단 공부에 필요한 시간의 견적이 나와야 다른 활동들 거기마저 조절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학년 1학기 때 수강 신청 실패하면 다 실패한대요. 왜요? 과목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거 중에서 내가 A감을 선택하는지 B감을 선택하는지. A감을 선택하면 이걸 듣기 위해서 일과대 체크 코스, 들어가는 시간, 리포트 쓰는 시간, 케이스 스타디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고 이걸 월, 화, 수, 목 때 배차 쓴 능력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해봤습니까? 못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두꺼운 책 한 반 권 띄고 말았지. 저렇게 시간 관리, 자기 관리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랜드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진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나요? 토익 만점, 성적 올해 이런 친구들이 와요. 일시금 잘합니까? 미안한데 잘 못합니다. 기한 선정 써올 줄 모르고요. 사학교 선정 써올 줄 모르고요. 시간 관리할 줄 모르고요. 목표 관리 뭔지 모르고요. 2년에서 3년 갖다 재교육시키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3년쯤 돼야 자기 월급값을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왜 그런가요? 예, 이런 실용주의를 갖다 습득하지 못한 채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묶음으로 모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을 묶음으로 모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예, 중요한 일을 갖다 미리미리 해놓으면 급한 일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급한 일은 뭐고 중요한 일은 뭔가요? 내가 장차 중국에 대한 비전이 있어. 그 중국어 공부를 갖다 미리미리 해놓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사회를 더 앞서가기 위해서 매주 책을 2권씩 1년에 책을 100권 읽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헬스클럽에서 땀 흘려서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해요. 중요합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1년에 성교 일동하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하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은 되게 1시간, 2시간 안 끝납니다. 되게 5시간, 10시간, 20시간 뭉퉁시간 다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 이건요,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라이트 교수가 연구하신 건데, 이 리처드 라이트 교수는 하버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하버드 출판사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입니다. 굉장히 근거가 있겠죠. 난 이 교수님의 이 집요함이 참 존경스러워요. 몇 년 연구했다고요? 장마한테 16년간 연구한 거예요. 그것도 1,200명이 아니라 몇 명? 1,600명을. 예, 결론이 나왔죠?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와 친해져라. 우리나라 학생들을 교수님과 멀리하려고 애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강의를 골고 들어라. 과제물과 시험이 많은 강의를 택하라. 이건 폭탄이죠. 무조건 피하고 가야 됩니다. 스터디 그룹을 짜라. 글쓰기에 주력하라. 외고를 공부하라. 공부하라, 무관한 과활동에 몰두하라. 우리나라 학생들 이런 걸 잘합니다. 그렇죠? 술 먹는 거, 컴퓨터 게임하는 거. 문제가 생겼는데 말하지 않으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 생깁니다. 이거 굉장히 근거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번이 빠졌죠. 1번. 뭘까요? 1번이? 예, 당연하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가 첫 번째 거 아십니까? 공부도 잘하고 과외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했다. 몇 년간? 16년간. 가장 큰 차이는 시간관리 능력의 차이였다.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화할 때 시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아예 시간 개념이 없다. 공부 방법보다 더 쉽게 익혀야 할 것은 효과적인 시간관리법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시간 감각으로 공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짜투리식을 시간을 긁어모아 공부하겠다는 알뜰한 자도 좋은 전략은 아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몇 시간을 통째로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 공부의 첫걸음이다. 먼저 자신이 일주일 단위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해본 후 개선 방안을 찾아라. 분석을 해보려면 뭘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1년 전에 이 시간에 혹시 뭐였는지 생각나십니까? 한 8개월 전에 이 시간에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잘 안 납니다. 왜 그런가요? 기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리 핵심 뭐라고요? 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어플리케이션 적용입니다. 그럼 넌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기록했느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89년도에 이랜드에 입사해서 2, 3년 잘 못했습니다. 막 방황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퀴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좀 달라졌죠. 더 이상 내 인생의 낭만을 만들겠다 싶으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론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제가 얻은 겁니다. 처음부터는 실행이 먼저 있었습니다. 나중에 피터 드러거 교수님의 그 이론을 내가 딱 맞는 바람에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제 시간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저는 92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다 기록했습니다. 93년도요? 다 시간 기록했습니다.
94년도 기록했습니다. 95년도 기록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전 지금까지 20년 넘게 시간을 갖다 기록하고 있고 이 덕분에 저는 굉장한 시간의 생산성을 확보했고 꽤 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기업에 강의 다니고 대학에 한 50군데 이상 강의 특강 다니고 방송 출연하고 책도 쓰고 그러나 전 쫓기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시간을 기록하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도 괜찮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세요? 재밌는 거 아세요?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데 그거는 긴 강의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을 기록하는 게 시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목표 관리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예정은 없었지만 제가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자, 성공에 관한 어떤 책을 보더라도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관리도 역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를 좀 못하면 욕먹고 마는데 이 목표 관리 못하면 막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 목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목표 관리 핵심은 바로 뭔가면요. 성공한 3%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어느 조직이나 이 성공한 3% 그룹이 있더랍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래요. 하버드 대학원 출신자 조사해 보니까 이 성공한 3%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머지 97%보다 최고 연봉을 10배를 많이 받더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 이 3%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갖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차이점이 없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겁니다. 종이 위에 적은 목표를 가지고 썼대요. 이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었던 거 아십니까? 자, 종이 위에 목표를 적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 여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당신의 미래의 설계에 펜으로 하란 말이고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미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서 어떻게 했다고? 내 몸에 늘 휴대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많은 비전 전문가들이 종이에 쓰는 것 같은 얘기하는데 내 몸에 이렇게 휴대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 수첩에, 내 지갑에 늘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 아세요? 그게 그 3% 안에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 홈스쿨을 하시는 분들이 이 3%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낙제생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낙제를 하잖아요. 그 1년 동안 학교 근처를 못 오게 하고요. 집에도 못 가게 합니다.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도서관 학교에 있는데 너네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도 가지 말고 제3의 장소 가서 좀 근신하면서 좀 인생의 의미를 찾아봐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10명의 학생을 낙제를 했는데 그중에 9명이 한국계 학생이었던 거 아세요? 요즘도 반복되는 거 아세요? 너무 신기해서 이 9명의 한국 학생들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의 낙제한 학생들은 인생에 중장기 목표가 없었던 거 아십니까? 중장기 로드맵이? 이 학생들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을까요? 하버드 합격. 하버드 합격. 온통 벽에다 천재 하버드 도배를 해놨죠. 도배. 목표 이뤘잖아요. 다음 목표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 낙오하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미국 아이들도 그래요. 천만에 미국 아이들은 내가 하버드를 나와서 그다음 뭐가 돼서 어떻게 사회봉사하겠다. 중장기 로드맵인데 한국 아이들한테 그게 없었던 거 아십니까? 그럼 하버드만 그런가요? 저는 현재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의 98%가 저 꿈과 비전이 없는 거 아십니까? 장기 로드맵이 없는 거 아세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이걸로 끝납니까? 지난번에 수능 1교시 보던 여고생 하나가 1교시를 망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 여고생 목표 어디까지인가요? 수능 며칠 있다 또 신문에 발표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한 아이가 기말고사를 망쳤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파트에 20층 올라와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 아이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기말고사.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말고사 생각나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죽는 아이들이 1년에 1,700명이 넘는 거 아세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요. 천만에요. 우리 자녀들의 얘기, 우리 공동체 얘기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1,700명씩 떨어져 죽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알아요. 그 부모님은 인생에 중장기 목표가 없다는 걸 이제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뒷모습 보자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기에 무슨 기업의 CEO가 계십니까? 리더 계십니까? 팔로워들은, 부하 직원들은 상사의 뒷모습 보자라는 거 아십니까? 리더가 되셨던 부모님이 되셨던 인생의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걸 갖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목표 관리는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순서대로 얼라이먼트 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 목표보다 상위견이 뭔가요? 우리가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미션과 비전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목적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하위 개념이 뭐예요? 예, 장기 목표, 중기 목표, 그다음에 단기 목표, 플랜. 이게 한 방향으로 쫙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수첩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미션과 비전, 평생계획,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표가 늘 내 수첩에 늘 가지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해오세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거 30년 되고 40년 되고 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시간 갖다가 8시간, 16시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부모님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어플리케이션 적용인데 그럼 넌 어떻게 되느냐? 이 미션이라는 것은 제 인생의 방향입니다. 예?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 제 사명입니다. 강경의 사명선언서. 나의 사명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을 갖추고 지식을 갖춰서 이걸 주변에 전달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게 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한 자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을 갖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겠다. 이르는 나의 역할이 뭐냐? 내가 제자로서 이렇게 살겠다.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도 있잖아요.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이해, 믿음으로 아내의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며 동역하겠다. 내가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살겠다. 아들 사위로서 역할도 있잖아요. 부모님 은혜를 알고 넘치게 아낌없이 원칙으로 용돈과 생활비를 드리고 성실하게 모시겠다. 형제들과는 진실하고 우리로 사심없이 봉사하겠다. 내가 사장으로서 살겠다. 친구, 그다음에 집사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제 인생의 방향입니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반드시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미나 시간에 이걸 다 만들어 드립니다. 예, 오시면 다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평생 목표인데 저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제 수첩에는 이렇게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종이가 제가 93년도 만들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이런 데서 대리교육을 들었는데 교관이 종이 한 장을 띡띡 나눠주면서 평생별 짜내는 거예요. 양식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빈종을 주면서 그냥 스트레스 무진장 받았지만은 그냥 타율적이지만 그냥 했습니다. 수료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그때 제가 31살 됐는데 세로 쪽에는 44가 더 머니까 35세 하나 집어넣고 40세, 50세, 60세, 70세. 그다음에 가로 쪽에는 목표와 비전, 영적이면 회사, 지적이면 성품이나 가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하나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35세가 될 때까지 제가 본부장이 됐었는데 본부장이 그 당시 CEO입니다. 사업본부 체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 본부장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 좀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왜 떨렸을까요? 걱정이 좀 되잖아요. 내 동기가 350명인데 350명 중에 내가 CEO가 될 가능성을 보니까 0.0001%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썼어요, 안 써요? 써버렸어요. 되고 안 되고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원하면 쓰자. 써버렸습니다. 한동안 몰랐어요. 한동안 모르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 바인더 힘 책 쓰느라고 제가 책 쓰느라고 계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35세 때 98년도 1월 달에 제가 푸마 CEO의 취임식을 한 거 아십니까? 1년도 차이 안 나고 정확하게 35세 제가 CEO가 되는데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 동기 350명 중에서 내가 봐도 진짜 멋지고 훌륭한 친구 많았거든요. 뭐 서울 연구대뿐만이 아니라 진짜 뭐 대학원 나온 친구들도 있고 신앙도 더 좋고 진짜 영어도 잘하고 이런 친구 너무 많았는데 왜 내가 딱 2명 된 중에서 내가 CEO가 됐거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유일한 이유는 제 목표를 제 꿈을 종이에 썼다는 거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관계획 어떻게 세우시나요? 전 매년 연관계획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과 직업에 관해서 자기개발에 관해서 신앙과 봉사, 가정과 재정, 신체와 건강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균형 맞추기의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2013년도 올해 들어오시면서 연관계획을 갖다 이렇게 종이에다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쓰신 분. 예, 아주 소수의 5분이 계시네요. 이러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관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실패를 계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성공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세우셔야 되고 가족끼리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맘때쯤이면 떠나십시오. 기도원을 가시든가 아니면 펜션을 가시든가 아니면 반나절도 괜찮습니다. 가족까지 같이 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런 유산을 갖다 물려주셔야 됩니다. 돈 물려주지 마시고요. 예? 돈은 노후 생활 하시고요. 이렇게 올바로 사는 습관에 대한 걸 또 물려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프로데이션에서 세일즈 할적 했던 겁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목표 딱 발표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연봉을 종이에 쓴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나누는 거 1, 2, 3, 4주 매주 단위로 나눴습니다. 가끔은 여기까지 짰다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피드백을 안 해요.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매주 평가를 했습니다. 될 때도 있고 물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 1월 달에 105%, 2월 달에 260%, 3월 달에 250%. 제가 지금 한 영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8월 달 보니까 59%, 9월 달이니까 42%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 이게 쓰기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열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목소리 큰 게 열정입니까? 천만에요. 지치지 않는 게 열정입니다. 뭘 시작하셨나요? 지치지 마세요. 끝까지 가시래요. 그래서 제가 12월 마크 쭉 가다 보니까 평균 121%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연봉이 한 4억대 있더라고요. 지점에서 챔피언이 됐다요. 챔피언을 목표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발 꼴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전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영업을 했었고 적어도 존경받으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럼 전 누구랑 경쟁했을까요? 예, 제 자식과.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옆에 집 아이들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누구랑 경쟁해야 된다고요? 예, 내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시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미래와 비교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해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내가 작년보다는 내가 좀 저렇게 책을 좀 많이 봤습니까? 내가 실력이 좀 좋아졌나요?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까?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게 됐나요? 네, 절대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영원히 불행해집니다. 예? 예, 비교하면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예?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열등감이 제일 심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 거 아시잖아요. 예? 누구랑 비교하라고요? 내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월간회까지 목표 쓰는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걸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내 자신 먼저 훈련해야 되고 매월 이렇게 그 월간의 목표 쓰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목표, 개인 목표. 예, 그다음에요 주간 목표죠. 이것도 월화수에 되는 업무 목표, 개인 목표, 목금토에도 업무 목표, 개인 목표. 학생들도 똑같아요 원리가. 이 3일 단위로 목표 관리하는 게 이게 세계 최첨단입니다. 이게 150년 된 영업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공부 원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굉장히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뭐 제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3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무튼 선진국의 150년 된 그런 어떤 전통을 잘하는 그 회사들의 그런 어떤 노하우가 바로 3일 단위 목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식 관리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제 메인 바인더를 오픈하겠습니다. 아까 제 보조 바인더 보셨는데 이 메인 바인더 못 보셨죠? 예, 요거를 오픈하겠습니다. 내가 개인 차원에서 지식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표준화입니다. 규격과 사이즈를 통일하는 게 중요한데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서류의 사이즈가 A4 사이즈입니다. 이 A4 사이즈를 갖다 누구한테 딱 주면은 받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반으로 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이즈가 무슨 사이즈일까요? 이게 바로 A5 사이즈입니다. 이 A5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몇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A4에 있는 정보를 70% 축소 카피하면 이 안에 딱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성경책이라든가 단행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제 세간으로 홈스쿨하기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의 사이즈가 어떤가요? 자, 이 책의 사이즈가 거의 A5인 거 아십니까? 물론 책의 높낮이는 약간 차이 있어요. 약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쪽의 사이즈는 어때요? 이 안쪽의 사이즈는 다 예시 A5 안에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시중의 이 단행본들이 왜 A5가 제일 많을까요? 왜? 예, 휴대하기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아니 발을 더 접으면 휴대하기가 더 좋은데 예,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씨가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줄일 사이즈가 무슨 사이즈다? A5 사이즈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출력해서 반 접어서 수첩 꽂고 다니는지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 사이즈가 중요한 자료면은 복사기나 출력해서 10% 축소 카피해서 저는 이제 제 수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아마추어의 방식이고 이런 프로의 방식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 사장님들이 늘 필요합니다. 거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 접어서 수첩 꽂고 다니는지 아니면 한 번 더 접어서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면 돼요. 뒷주머니에다. 누가 달라면 이거 뺏어주죠. 방구 냄새 나잖아요. 예, 엣지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자료가 난 중요한 자료면 어떻게 합니까? 복사기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복사기에다 구멍 뚫어진 A5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예, 처음부터 뚫어진 줄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70으로 축소하면은 나오잖아요. 꽂으면 됩니까? 되잖아. 이렇게 쉬운데.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홀. 구멍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의복에 이 단추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여밀 수 있습니까? 여밀 수 있죠. 뭘 통해서? 예, 단추 구멍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까? 됩니다. 자동차 부품이 보통 2만 개로 줬는데 부품과 부품 사이를 뭘로 연결해요? 예, 볼트와 너트. 예, 구멍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이 송아지가 얘가 천방지축 관리가 안 되다 언제부터 관리되기 시작해요? 콧뚜레, 그렇죠. 코에다 구멍을 빵 뚫는 순간부터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예,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도 한 장, 두 장 쌓였다. 없어지고 쌓였다. 없어지고 절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멍이 뚫어진 순간 뭐가 됩니까? 매뉴얼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예? 누워있는 건 죽은 거고 세워지면 살아있는 겁니다. 예? 예, 세워놔야 됩니다. 예. 매뉴얼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표준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표준을 따라하는 사람이 이겨요? 만드는 사람이 이겨요?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햄버거에 대한 표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맥도날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매장이 3만 5천 개잖아요. 예. 뭘 만들었나요? 예, 560페이지에 거친 매뉴얼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가 그걸 만들어낼 것이냐. 예, 그게 관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 일상에서 그런 걸 갖다 만들어내시란 말이에요. 일상 중에서. 오케이. 여태까지 수첩을 하나만 써오셨다고요. 근데 저는 보조반인들 통해서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거 아십니까? 자, 분류하지 않으면 지식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자, 왜 국문학과 영문학과 다른가요? 그 분류된 겁니다. 왜 경영학과 경제학과 다른가요? 그 분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분류되지 않으면 지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이렇게 링으로 묶인 거라든가 풀로 붙여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 없잖아요. 찢기 전에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 가면 제일 당황하는 게 뭔가 자료 정리를 못해서 당황을 해요. 근데 외국 아이들이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치원 때부터 이 바인더문에 익숙한 거예요. 넣었다 빼다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식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바인더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저희는 예, 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바인더 쓰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식을 갖다가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저는 12월 30일이 된다고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요즘 되면 이제 수첩하는 의도다가 그쵸? 전에 썼던 거를 옮겨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두 권을 동시에 쓰다가 2월달 되면 스르르 한 권이 없어져 버려요. 지식관리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달라집니까? 해가 바뀐다고? 주간계표, 월간계표면 바꿔끼면 되는 거 아십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 통해서 자기관리 다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메인 마이더를 딱 열면 이런 게 나와요. 제 업무에 관한 지식 노하우가 들어가 있고요. 교육 및 강의가 들어가 있고 아이디어, 독서, 신앙, 경력, 재정, 인맥 이 8가지 분야가 이거 하나 다 해결됩니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앞에 프리 섹션인 8가지는 업무에 관한 8가지, 뒤에 있는 8가지는 고정 섹션 8가지.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정하는 것조차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잘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정해드린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프리 섹션 먼저 보겠습니다. 프리 섹션은 회사 또는 학교 소개 관련된 자료, 직무, 명함에 적혀있는 직무, 프로젝트, 일주일에서 3년 안에 진행된 프로젝트, 성과, 달성한 성과의 결과물, R&D,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데 관련된 자료, 프리노트, 마음대로 활용하시고, 스크랩, 자료를 분류하기 전에 임시 보관이라는 섹션, 업무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탁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8가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자, 제 바인더에 보면 앞에 있는 8가지는 업무에 관한 8가지, 뒤에 있는 8가지는 개인 관리 8가지, 16가지 섹션입니다. 먼저 업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소개라든가, 저희 뭐 복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복사하는 방법, 예, 구조, 그 다음에 제 강의, 제 사진도 들어있고, 저희 위에서 상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특허증이라든가, 일본어만 특허증, 예, 이렇게 업무에 관한 내용들이 다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예, 홈페이지, 카페라든가, 예, 마케팅이라든가, 예,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예, 사진 찍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진도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가지는, 요거는 넘어가고요. 나머지 8가지는 개인 관련 8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랜을 딱 열면 뭐가 나오면, 예, 꿈, 사명, 비전, 평생 목표, 영감, 모든 계획이 하는 건 다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주관도 들어가야 되는데 주관은 너무 중요한 데다가 양이 맞게 독립을 시켜놨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플랜을 딱 열면 이런 게 나와요. 제 꿈 리스트, 그 다음에 사명선언서, 그 다음에 평생 목표 10년 단위, 그 다음에 당연히 연간 목표, 그 다음에 월간 목표. 월간 목표 쓰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돈 포개, 업무 목표, 그 다음에 개인 목표, 그 다음에 스타디, 나머지는 예,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주간계표. 주간계표도 이렇게 하죠. 주간계표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날짜 쓰고, 예, 그 다음에 돈포개 이번 주에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월, 화, 수에 업무 목표, 월, 화, 수에 개인 목표. 그 다음에 목, 금, 토에 대한 업무 목표, 목, 금, 토에 개인 목표. 그 다음에 스타디, 공부 계획. 그 다음에 여기는 위클리 미팅, 주간 회의 내용. 리더는 전달할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전달받은 내용.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지시한 내용을 다 기록하고 엄마 아빠는 지시할 내용을 다 먼저 기록해 놓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프로젝트 수행. 한 가지 일인데 여러 가지 체크하는 일은 여기다 모아서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벤트, 그날의 중요한 행사. 그다음에 요건 투두 리스트. 그날에 할 일,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리더가 지시한 걸 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할 것이냐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팁을 드리면은 업무에 가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사적인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네모 표시합니다. 눈에 탁 띕니까? 이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우선순위 A급이라는 뜻이 테두리라면 우선순위 A급이라는 뜻입니다. 진행 중인 거, 완료된 거, 연기된 거, 취소된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디테일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걸 잘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을 갖다 기록하는데 우리가 돈을 갖다가 예산 결산하잖아요. 시간도 예산 결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1시부터 5시까지 그래 4시간 걸리게 예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예정을 대로만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점심 미팅이 늦어졌어. 그런 바람에 나는 2시 시작해서 4시에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정이 없는데 했던 일이다. 그런 것은 오른편에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시간들 반드시 기록합니다. 이동한 시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왼쪽 뭐라 그래요? 시간의 견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오른편을 갖다가 시간의 가계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간 관리 분야에서는. 오케이. 그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일주일 다 쓰고 난 다음에 칼라로 평가를 합니다. 칼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는 주된 업무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할 시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면 이걸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뭐예요? 보조 업무.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어디 강의를 들었다든가 수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학원 다녔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요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개인적인 거, 사적인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개발. 그 다음에 요거는 휴먼 네트워크, 인맥 관리.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다면 내가 지난주를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훈련시켜야 되고 엄마 아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난리지. 지식에 관한 모든 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랬는데 필독서라는 게 있는데 교과서 초급에 관한 체크리스트, 중급에 관한 책, 고급에 관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이건 저희 독서 모임에서 다룬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코치 과정, 강사 과정에 다룬 체크리스트. 피터 드러크 성과를 향한 도전 책을 요약 정리한 거. 미국, 일본, 중국에 관한 중요한 체크리스트. 2010년도 제가 100권을 목표를 책을 읽었지만 2010년도 제가 그나마 108권을 봤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 제가 10권 내외를 봤는데 목표가 되니까 벌써 10배를 더 보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추천도서.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도서 리스트 끊임없이 모아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 내용, 강의 보조자료, 아이디어,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무작정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분야를 나눠서 아이디어를 갖다 모아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비즈니스. 업무에 관한 아이디어는 여기다 다 모아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개인에 관한 아이디어 모아나가고요. 제 비전에 관한 아이디어 모아나가고요. 그다음에 가정과 자녀에 관한 아이디어 모아나갑니다. 그리고 바인더에 관한 아이디어 모아나갑니다. 나는 만약에 등산에 가십니다. 등산 모아나가세요. 나는 만약에 뭐 MTV 가십니다. MTV 모아나가시란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이디어를 다 모아나가게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글. 전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좋다. 밑줄 그거 딱 덮는 순간 아무것도 내게 안 됩니다. 그걸 갖다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적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몇 페이지 무슨 얘기나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게 제 보물 노트가 됐습니다. 너무 좋은 보물 노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목사님 메시지 매주 하나씩 만듭니다. 저기도 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도 마인드맵 매주 만들고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는데 성경 일독 체크하는 표, 그 다음에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중보 기도 노트, 그 다음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신의 경력과 이력, 경력 관리 스스로 합니다. 제 양력, 국력적 자격증, 이래서 중요한 경력, 프로덴에서 중요한 경력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개인 정보. 그 다음에 저는 제 자격증입니다. 저는 스포츠 마사지, 발 마사지, 운동처럼 이런 자격증 6가지 있는데 제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받았던 것들. 저 교육 훈련을 목숨 걸고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을 통해서 버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한 적에 시간당 10만 원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시간당 200만 원 받는데 오늘 얼마 줄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시간당 200만 원 교육 잘 안 다닙니다. 1인당 30만 원, 100명 모이면 제가 갑니다. 그 하루 하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학습을 통해서 버는 능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런 만큼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기록이라든가 관리하는 거에 습관을 주실 뿐 아니라 엄마 아빠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르쳐서 안 변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